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뒤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2월 24일 발발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주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보충 아니겠습니까? 지금 돈바스 지역이 집중되고 있는데 전황이.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나머지 지역을 보존하려면은 우크라이나 군이 그 소모된 그 무기들을 다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모아야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나토를 중심한 서방 측에서의 제공 원조가 상당히 좀 큰 그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이 무기를 지급해 줄 수 있는 나라들이 사실상 동유럽 국가들밖에 없잖아요. 나토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의 그 구수한 무기 체계, 특히 그 전투기하고 전차, 장갑차 중심으로, 물론 이제 일부 대공 미사일 S-300도 이제 넘겨주긴 했는데 그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무래도 폴란드 군이 보유한 무기들이 좀 수량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넘겨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서유럽 뭐 영국이나 서유럽에서 이제 좀 보관하고 있는 무기들을 이제 넘겨주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보수 유지 훈련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건 결정적인 어떤 전황에 아직은 기여하기는 어렵고, 역시 구소련제 그 화력들 그거를 넘겨받아야만 바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동유럽 국가들이 이 구소련 이 무기들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20여 년 전에 이제 나토로 차례차례 나라별로 흡수되면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여튼 경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무기체계, 새로운 서방제 무기체계를 이제 구입하거나 도입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냥 예전에 소련이 넘겨주거나 이제 어떤 구입한 구소련제 장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훈련, 나토군에서 미국과 어떤 영국, 프랑스, 독일하고 이제 연합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혼재가 되다 보니까 저가식별 문제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걸 드러내놓고 이제 이슈하지는 않았죠. 훈련이 우선이니까.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해본 결과 되게 어지럽죠. 장비가 T-72가 막 등장하고, 마크는 물론 이제 그 나라 마크를 달고 나오지만은 나토 지역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국은 원조 이중 목적으로 이제 그 원조를 하면서 어떤 그 나토 지역에서 또 오랜 그 묵었던 그 무기의 표준화에 대해서 일단 이번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런 내심, 그런 목적이 있죠. 근데 외부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그런 걸 얘기를 안 하고 해설을. 그래서 이번 기회는 미국은 상당히 이제 호재로 또 다른 면에서 호재로 생각하고 있죠. 그럼 그 소련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그대로 그 바르샤바 조약군. 그죠. 대표적으로 폴란드군이 그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T-72 전차. T-72 전차가 거의 320여 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자국 내 공장에서 좀 업그레이드한 PT-91 그것도 한 200여 대 있어요. 그러니까 전차가 구소련제 전차만 해도 500여 대가 넘죠. 그거를 넘겨주려고 하는데 러시아 측에서 그 국경선을 넘어서 운반하면 타격을 하겠다. 그래서 위협을 가해서 계속 밀었죠. 보류하고 좀 검토를 다시 한다는 형식으로 해서 밀었다가 지금 전황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불리한 것도 아니고 유리한 것도 아니고 어떤 중간 지점에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돈바스 지역도 전투가 좀 있지만은. 그래서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밀었던 미그-29를 지금 준다 만다 하다가 최근에 기사에 나온 게 뭔가 부품 지원을 했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D님, 부품 지원이라는 그 뜻을. 저는 그게 약간 의아했어요. 네. 그런데 숫자가 늘었대요. 그 우크라이나 공군의 전투기 숫자가 늘어났대요. 부품 지원을 했는데.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공군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미그-19가 이제 그라운드 상태, 그 부품이 모자라서 비행하지 못하는 항공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전투기가. 근데 제가 이제 해석을 할 때는 그것보다는 기체를 다 분해해가지고 대형 트레일러에다가 밀폐시킨 상태에서 국경선을 넘은 것 같아요.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부품 지원이죠. 다 분해를 했으니까. 그러면 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날개를 따로 떼어서 그걸 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대형 트레일러, 우리 영화에서 보던 아주 대형 트레일러에다가 넣어서 다 문을 닫고, 그러면 넘어가면은 그 투시하지를 못하니까 러시아 그 정찰 위성이. 네. 그러면 충분히 밤중에라도 넘어가서 줄 수 있죠. 그러면 해당되는 우크라이나의 공군에서 그 폴란드 인접한 기지에서 이제 그걸 받아서 그 경납고 안에서 조립을 다시 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 마크, 우크라이나 공군 마크로 바꿔서. 그러면 그런 기준을 했을 때 20여 대가 이미 넘어갔을 거라 좀 봅니다. 그래서 폴란드 공군에 지금 미그-29가 없겠다 싶어요, 지금. 근데 또 그 속사정이 또 다른 게 푸틴, 러시아가 그거를 공급하면 타격을 하겠다 했는데, 네네. 그러면서도 그걸 또 역용한 것 같아요. 그 미국 중심으로 폴란드가. 왜냐면은 폴란드가 사용하고 있는 미그-29가
나토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통신 장비, 그다음에 저가 식별 장비가 나토 표준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띄거나 어떤 그 교체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바로 넘겨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간을 벌면서 제가 생각하듯이 바로 그거를 분해해서 넘기자. 어떤 계획을 세웠겠죠. 그러면 트레일러도 어디서 가져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걸로. 그래서 이제 넘겼다고 하는데 이제 부품으로 넘겼다. 그러면 분해해서 넘겼으면 그 말 그대로 부품이죠. 네, 다 분해한 거기 때문에 다 각 부위별로. 그 이번에 그럼 그 해당 부품을 제공한 국가들은 아직 언론에서 발표를 안 했는데 그걸 밝힐 수는 없는 거잖아요. 폴란드라고 했었어요. 네. 폴란드 외에도 있는 거죠. 폴란드 외에 지금 불가리아가 있는데 이 불가리아하고 헝가리 쪽은 조금 그 러시아 눈치를 좀 더 보는 그 평상시에 좀 더 그 가까웠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폴란드는 원래 역사적으로 좀 러시아를 멀리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나토 가입 국가라도 좀 그 온도차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크로아티아도 그 구소련제 장비를 갖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헝가리도 마찬가지고. 그럼 일단 항공기는 어떻게든 수급을 받았잖아요. 근데 뭐 그 소량이죠. 뭐 30대 가까운 29대 줬기 때문에 과연 그게 결정적인 어떤 전력 보강이 됐겠느냐, 뭐 그건 그렇게 보지는 않고 그냥 보충분. 그 사이에 2달 사이에 뭐 격추되거나 지상에서 완파된 것들 보충분. 그다음에 띄우지 못하는 항공기 전투기에 대한 보충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구소련 러시아의 그 S-27 프랭커도 이제 살펴보니까 실제로 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친러국가죠. 현재 그 친러국가들이 그런 뭐 내놓을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뒤져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가 소량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도네시아 공군이 그 라파를 주문을 했죠. 당장 들어오는 거 아닌데 라팔 주문을 이제서 했기 때문에 그 동시에 미국 국방성에서 미 정부에서 F-15ID 신형 F-15도 줄 수 있다, 승인한다. 너희들이 돈을 뭐 좀 내면은 바로 팔겠다. 주문 받아서 제작을 해주겠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그 인도네시아가 Su-35 슈퍼 프랭커를 주문을 했는데 그걸 취소하는 조건이 있어요. 취소를 해라. 안 그러면 뭐 경제적인 뭐 제재라든지 어떤 다른 군사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너희는 우리가 우방국이긴 하지만은 그거 사면 안 된다 해서 제재를 비슷하게 이제 압력을 넣었더니 라팔로 돌아섰고, 그래서 그게 우리 미디어급이라는 KF-21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영역이에요. 나름대로 그 전력 보강을 이제 별도로 하는 거지 우리 KF-21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별도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라팔이 주문이 들어갔고, 그리고 F-15ID라는 이제 좀 대형 전투기가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차후에 시간이 좀 흐르면 몇 달 후에는 S-27 아마 6대인가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단자형이죠. 그거를 미국이 어떤 작업을 해서 받아서 갖다 주지 않을까. 왜냐면 미그 29보다는 S-27이 더 하이급이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소량이죠. 그러고 나서 라팔이 어느 정도 생산 돌입을 하면은 Su-30 좀 복자형 프랭커도 인도네시아 공군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마저 받아서 갖다 주지 않을까. 좀 뭐 개인적인 상상이지만은. 그럼 현재 나토군의 주력 전차는 뭡니까? 뒤져보니까 레오파드 2입니다. 레오파드 2로 다 일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토가 좀 속으로 노리는 게 있어요. 그 장비의 표준화를 그런 식으로 해서 밀어내서 줘버리고 자기들이 독일제 전차, 그다음에 미국제 전차로 통일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현재 도입한 나라들을 보면은 레오파드 2 시리즈가 아주 거의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터키, 그리스, 폴란드,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덴마크, 포르투갈 거의 다입니다. 거의. 와, 노르웨이 막 이 정도 거의 다네요. 그 사이에 한 20여 년 사이에 다 집어넣은 거죠. 밀어내게 한 거죠. 옛날 전차 그걸 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레오파드 1 같은 거 많이 없애게 했고 자기들도 없앴고 창고에 있는 게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독일 지역에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토군이 보유하고 있는 T-72 물량이 전체로 따지면 거의 한 400여 대 되는 거죠? 500대 가까운. 500대 정도. 많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번 기회에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게 아주 눈에 가시거든. 그런 게 표준화 어떤 정책에 좀 눈에 가시기 때문에 포탄 조달도 그렇고 어차피 포탄이라는 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조달했었죠. 그러니까 기존에 러시아 그 포탄을 받은 걸 보관한 것도 있었고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한 것도 받았는데 저렇게 다 뭐 서로 전투를 하면서 전쟁하면서 뭐 조달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그래서 빨리 그냥 원래 쓰던 나라에다가 다 줘야죠. 공격 계획은 이제 러시아나 그
우크라이나 공군이죠. 보유하고 있는 그 공통기종이 MI-24 하인드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MI-24 하인드도 역시 동유럽 구 바르샤바 조약권이었던 동유럽의 나토 나라들이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주면은 뭐 제가 볼 때 한 50여 대인가요? 50여 대 정도 뭐 줄 수는 있는데, 지금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오히려 그 수송 헬기, 기동 헬기를 먼저 미국에서 지금 넘긴다고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근데 그 기종은 MI-17, 그 유명한 기종인데 산악 지역에서 뭐 성능이 좋다고. 근데 뭐 역시 예상한 대로 작년 8월에 그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망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은 다 거의 다 탈출했는데, 그 MI-17 기동 헬기가 우즈베키스탄 공항이나 군 기지에 착륙한 거를 다시 이제 정비를 해서 미국이 그 화물선으로 본토로 실어갔어요. 미국 본토로. 자기네 재산이니까 자기네가 돈 주고 평상시에 발주해서 산 거기 때문에, 카잔 헬리콥터 사이에다가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기 전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 뭐 애리조나 사막에 보관하고 있던 거를 이번에 결국에는 이제 정비를 끝냈나 봐요. 그 2달 사이에. 바로 주고 싶었는데 정비를 했어야 되니까 또 먼지도 털어봐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11대 먼저 주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MI-17도 주고 MI-24도 이제 줄 건데, 그게 또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예상외로 브라질 공군이 작년 12월에 MI-24를 이제 12대 쓰던 거를 퇴역시켰어요. 공교롭게. 그래서 그것도 아마 주스러 가지 않을까, 미국이. 대신 뭐 대체 전력을 주겠죠. 뭐 블레어크로 줄 테니까 내놔라. 맞교환하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 모아가지고 우크라이나 공군한테 넘기지 않을까. 그럼 이 우크라이나의 공격 헬기를 넘겨줄 수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역시 폴란드가 28대, 그리고 체코가 28대, 그리고 이제 헝가리 5대, 불가리아가 2대인데, 아무래도 이제 바로 넘겨줄 나라가 이제 폴란드나 체코인데, 그 합해서 60대. 그리고 어떤 제3국가에서 수집할 수 있는 게 이제 브라질에서 퇴역한, 최근에 12월 달에 퇴역한 그 12대, 그리고 페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다 합해서 모아서 갖다 주면 한 80여 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작업이 있어야 되죠. 남미 국가는 미국이 지금 가서 수집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보충 전력도 반대로 줘야 되고. 그래서 그건 시간이 걸릴 거고, 당장 넘길 수 있는 나라가 이제 폴란드하고 체코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공격 헬기를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에 넘겨준다면 바로 전력화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비만 잘 돼 있으면 바로 조종사가 또 이제 몇 명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이제 비례해서 바로 운영할 수 있죠. 바로 전력화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동구권 소련 장비들을 갖고 있는 나라들 무기를 이렇게 수집을 해서 바로 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전력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서방제 자주포나 뭐 전차들 넘겨주는 거는 이제 훈련을 시켜야죠. 최소 아무리 빨리 해도 6개월은 잡아야 되니까 그 시간도 벌어야 되고, 그것서 그 서방제 장비들을 자주포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뭐 돈바스 지역으로 보낼 수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게 자기들이 원래 쓰던 장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키이우 주변의 부대에서 어떤 훈련과 정비,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키이우의 주변에 있는 주전력들을 구소련 장비들을 밑으로 내려 보내고, 서방제 장비들은 좀 그 사이에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 교육 훈련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럼 이 동유럽권들이 이번에 이렇게 중고 무기들, 러시아제 무기들을 급히 처분하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나토의 표준화 정책이 그 50년대부터 끊임없는 어떤 그 화두였기 때문에, 중간에 프랑스나 영국이 뛰쳐나가거나 뭐 독일이 마음대로 전차를 만든다든지, 뭐 프랑스, 영국 합작을 하고, 뭐 전투기도 그랬고, 공격기, 전차, 뭐 여러 가지가. 그리고 해군, 해상 분야에서는 독자적인 방공 그 어떤 무기 체계, 이지스 같은 함정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게 많이 이게 분산돼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통합, 인티그레이션 하는데 미국도 많이 애를 먹었고, 수출 시장에서도 많이 좀 그게 경쟁이 서로 되다 보니까 미국은 사실 못마땅했죠,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 기회를 미국은 최대한 활용해서 표준화, 최소한 전차포, 120mm 주포에 대한 포탄은 좀 통일을 이번에 시켜야 되겠다. 물론 독일이 그동안에 레오파드 시리즈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그건 좋다. 그러면 M1도 넣자.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폴란드가 되는데,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걸 또 우리가 편성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K2 후표 전차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특히 폴란드에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전차가 수출되는 게. 그리고 나토 표준화 정책은 전차뿐만 아니라 소총도 이제 아주 뭐 그동안 끊임없이 얘기됐는데, 공교롭게 뭐 며칠 전에 6.8mm 미국이 이제 자동 소총을 또 채택하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그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는 F-35하고 F-16으로 거의 통일되고 있어요. 나팔 사용국 빼고, 유로파이터국은 이제 몇 개가 안 되고, 그 공동개발국만 사용하고. 그래서 이 나토 지역이 전반적으로 F-35와 16이 거의 자리 잡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결국 이익을 얻는 나라는 미국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이게 단편적으로 막 당장 올해 2022년도에 미국의 방산 그 업체들이 뭐 돈을 떼도록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생산 돈 받고 주고받고 거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발주해야 되고 미국 의회 승인 모든 과정이 지루하게 진행돼요. 그거 향후 2025년까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방산업체가 수익을 가져가는 거는 이게 연차적으로 나눠서 가져가는 거지. 그리고 미 국방성은 그 표준화 정책에 그거를 성공하는 쪽으로 가는 거. 그게 이제 이득이죠. 큰 그림으로 보면은 미 국방성은 자기들의 F-35를 드디어 이제 제대로 깔 수 있다. 유럽에. 지금 뭐 스위스, 핀란드 지금 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폴란드도 그렇고.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 F-35가 최전방에 그 러시아 앞에가 있는다는 게 상당히 그 옆에 또 핀란드도 그렇고. 이게 이제 하나의 자기네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부터 그 다음에 일으킨 다음에 어떤 그 거꾸로 이제 그거 당하는 거죠. 그 F-35가 눈앞에 와 있는 거, 전술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가 눈앞에 이제 전면 배치되면은 지금의 전쟁의 어떤 그 휴전을 간다든지 종전이 돼도 오히려 반대로 자기들이 좀 불리한 게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역시 냉전 시대, 그 옛날의 냉전 시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무기 어떤 판매나 정책이 또 양극화, 완전히 확연히 갈려지는 뭐 아프리카 지역이나 인도 지역 같은 거는 계속 러시아제를 추구할 것이고 사용할 것이고 반대로 나토 지역과 아시아의 동아시아 친미 국가들은 더 많은 미국제 무기를 도입을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귀한 얘기 나눠주신 디펜스타임즈 안승권 대표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